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막연히 편안하고 여유로운 미래가 떠오르죠. 이제 고생 끝, 편안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 모두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은퇴를 맞이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그림은 전혀 다르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한때 임원이었거나 부장이었던 분들이 겪는 은퇴 후 현실은 생각보다 더 냉혹합니다. 왜 나만 이런 걸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자책과 한숨 섞인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죠. 저 역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며 느낀 건데요. 이 현실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또는 개인 책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은퇴 전문가의 시선으로 왜 임원도 부장도 은퇴 후에 무너지는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이유, 첫 번째 정체성의 붕괴. 많은 임원이나 부장님들은 회사에서 맡았던 역할과 책임이 인생의 중심이었어요. 나는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있기에 회사가 돌아간다는 자부심이 컸죠. 그런데 은퇴 후 이 역할이 사라지면 삶의 무게 중심이 확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58세에 은퇴한 A 부장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는 30년 넘게 한 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팀을 이끌었어요.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 위치였고 가족에게도 든든한 가장이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집에만 머물게 되면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에 큰 공허함을 느꼈답니다. 친구들이나 후배들과도 점점 소원해지고 무기력증에 빠지면서 우울한 나날이 이어졌죠. 이처럼 정체성의 붕괴는 은퇴 후 무너짐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 은퇴 전부터 제2의 인생 역할을 모색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해요. 두 번째 이유, 재정적 준비의 부족과 충격. 많은 임원과 부장님들이 임금 자체는 높은 편이지만 생활비 외에 재테크나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특히 은퇴 후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지거나 건강 문제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금전적 어려움이 빠르게 찾아오죠. 60세에 은퇴한 비임원님 사례를 보면 그는 은퇴 전까지 고소득자였지만 생활 수준도 그만큼 높았어요. 은퇴 후에도 이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다 보니 적지 않은 금액이 필요했죠. 게다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까지 겹쳐 결국 재정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노후 생활비 7,080% 유지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과도한 소비를 유지한 게 문제였어요. 그 결과 그는 은퇴 후 몇 년 만에 재취업을 모색하게 됐고 이는 심리적 충격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세 번째 이유, 사회적 관계망의 급격한 축소. 일터가 사라지면 자연히 만나는 사람 수도 급감해요.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가 그동안 사회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분들은 더욱 그 충격이 큽니다. C 부장님은 55세에 회사를 떠났는데 회사에서 일할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지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무는 날이 많았어요. 가족도 있지만 가족들과의 대화만으로는 심심함과 외로움을 채우기 어렵죠. 점점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면서 고립감에 빠졌고 이는 결국 건강 악화로도 이어졌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망 확장과 취미 봉사 등 새로운 활동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심리적, 신체적 건강 모두에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준비법. 그렇다면 이 무너짐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은퇴 후 새로운 역할 찾기. 은퇴 후에도 자신이 의미를 느끼고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봉사, 취미 강사, 멘토 역할, 창업 등 다양하죠. 은퇴 전에 미리 관심 분야를 탐색하며 준비하는 게 좋아요. 재정 상태를 현실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하기. 은퇴 전 반드시 재무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의 자산과 예상 지출을 냉정히 파악하세요. 필요하다면 소비 습관 조정, 투자 다변화, 연금 및 보험 점검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및 확장 노력. 퇴직 후에도 꾸준히 친구, 동료, 가족과 연락을 이어가고
새로 만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같은 관심사를 가진 모임 참여는 큰 도움이 돼요. 마무리하며 임원도 부장도 직위가 아무리 높아도 은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선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너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어떻게 다시 일어설지에 대한 준비와 인식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이유와 전문가의 조언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 상담가,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며 차근차근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현실에 공감하면서 더 나은 은퇴 후 삶을 꿈꿀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 후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은퇴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느낀 점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 위주로 풀어볼게요. 은퇴 준비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재정 계획 더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 은퇴 준비에서 재정 문제는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예전에는 퇴직금, 국민연금으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복잡해요. 특히 임원이나 부장 출신 분들 중 상당수가 예상보다 지출이 많거나 은퇴 후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재정 압박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58세에 은퇴한 D씨 사례를 볼게요. 그는 한 대기업에서 25년간 임원으로 일했고 퇴직금과 연금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0년간 생활비로 연평균 3천만 원을 쓰면서 자산이 빠르게 줄었어요. 특히 의료비와 자녀 결혼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쳐 더 빠르게 재정이 악화됐죠. 전문가들은 보통 은퇴 후 최소 2530년을 생활한다고 보고 매년 필요한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산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연금, 퇴직금, 저축이 생활비의 7080%를 커버할 수 있어야 안전한데 현실적으로 그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재정 점검과 관리 이렇게 시작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재무 진단이에요. 자신의 자산, 부채, 연금 수령액, 예상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요즘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재무 상담을 해주기도 하니 적극 활용하세요. 그리고 은퇴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산출하는 게 중요해요. 집 유지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여가비 등 세세한 항목까지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보통 전체 지출의 1520%를 차지하니 건강 상태에 맞춰 충분히 여유 있게 잡는 게 좋아요. 재무 전문가들은 자산 운용 시 원금 손실 최소화와 안정적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둡니다. 무리한 투자로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적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내는 포트폴리오가 추천돼요. 예를 들어 채권과 배당주, 우량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식이죠. 3. 새로운 수입원 만들기 꼭 고민해 봐야 할 부분. 은퇴 후에도 완전히 소득 영원 상태로 있는 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퇴자들도 세컨드 잡이나 소액 창업, 프리랜서 등으로 수입을 일부 만들어 가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60세에 은퇴한 이 씨는 퇴직 후 평소 취미였던 목공을 살려 소규모 가구 제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크지 않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월 100만 원 정도의 안정적 부가 소득이 생겼어요. 이 정도 금액만으로도 생활비 부담을 꽤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55세 FC가 있는데 그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온라인 강의를 제작해 판매했어요. IT 분야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경력이 있었기에 해당 분야 강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어렵고 시간이 걸렸지만 꾸준히 콘텐츠를 보완하며 연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죠. 4. 사회적 관계, 건강한 은퇴를 위한 필수 요소. 앞서도 이야기했듯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전부터 사회적 관계망을 꾸준히 유지하고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라고 조언해요. 예를 들어 지역 봉사단체, 취미 동호회, 자원봉사, 평생교육원 강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57세 지씨는 은퇴 후 등산 모임에 가입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고 이 관계가 정신적 안정과 활동성 유지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중요한 건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모임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명절이나 행사 때만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5. 건강관리, 조기 대비가 은퇴 생활의 질을 결정한다.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더라도 은퇴를 전후해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의료비 부담과 함께 활동 반경이 좁아지면서 우울증이나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따라서 은퇴 전부터 꾸준한 운동과 정기 검진은 필수입니다. 특히 근력 강화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고 식습관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60세 H씨는 은퇴 후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초기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 꾸준히 걷기 운동과 식이요법을 실천해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또한 정신 건강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은퇴 후 우울감을 느끼면 조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낯설다면 명상, 요가, 독서, 음악 등 자기 치유 활동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6. 은퇴 후 무너짐을 막기 위한 실천 팁? 마지막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은퇴 전 35년 전부터 준비 시작하기. 갑작스러운 은퇴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재정사회적 준비를 하면서 심리적 충격을 줄이세요. 재무 계획은 최악의 상황 기준으로 세우기. 예상보다 연금이 적거나 긴 노후 기간을 가정해 보수적으로 자산 계획을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 사회적 관계망은 다양한 연령성별로 넓히기. 은퇴 후에도 다양한 사람과 만남을 유지하며 고립을 예방하세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기. 은퇴 후에도 배우고 시도하는 자세가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건강관리는 생활 습관부터 바로잡기. 매일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생활화하세요. 마무리. 결국 은퇴 후 무너지는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전문가들의 조언과 실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준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론 인생에 완벽한 대비란 없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씩 준비해 나가면 불안감과 좌절감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임원도 부장도 은퇴하면 왜 무너질까? 라는 질문의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해서 은퇴 후에도 자신감 있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도 적극 활용하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